자, 봅시다. 자, 일단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고, 일단 문제 천천히 접근을 해보면 여기 지금 길이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를 보니까 기울기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기울기하고 길이를 활용하여 좌표를 설정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좌표를 천천히 설정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좌표를 천천히 설정을 해보면 기울기가 -1인데 기울기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면 기울기는 이놈분의 이놈이 1이라는 얘기잖아. 지금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네. 즉,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고 여기가 루트니까 1대1대 루트라고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좌표 자체를 하나를 잡아버리면 얘를 알파, 헷갈리네. 자, t, 2의 t-3 플러스 1이라고 잡아버리면 여기에 있는 이 좌표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갔으니까 t-1, 2의 t-3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좌표 잡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일단 기울기하고 길이를 활용하여 좌표를 설정해 주시고 얘가 여기 위의 점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대입을 해보면 2의 t-3 플러스 2가요. t-를 여기다 쭉 대입하니까 2의 t-2 2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립시다. 얘를 넘기고 얘를 넘깁시다. 자, 그러면 2의 t-2 2의 t-3이 4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주어진 얘는 4분의 1의 2의 t, 얘는 8분의 1의 2의 t 이렇게 가봅시다. 결론적으로 8분의 1의 2의 t가 4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2의 t는 32가 되고요. 32가 2의 5제곱이니까 t를 5라고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뭐 t가 5라고 구했어. 구할 필요가 네.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좌표가 t가 5기 때문에 5,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t가 5니까. t에다가 5를 대입하면. 자, 그럼 내가 이 좌표를 하려면 뭐를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이 k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k 값이 왜 필요하냐면 내가 이놈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곱하기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해가지고 높이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k를 구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5,5가 여기 위의 점이니까 5는 -5 플러스 k라고 해서 k는 10이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점의 좌표 추도야. 이거 어떻게 구할래? 이 점 뭐라고 읽어야 돼? 그래, 이거 보면 교점이라고 읽어야지. 그럼 교점을 어떻게 한다? 연립한다. 거의 뭐 공식이 아니라 읽을 때 애초에 교점이라고 읽고 교점은 얘하고 얘를 연립해서 구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저 빨간색을 구해보시면 2의 x-1-2라는 그래프랑 2의 x-3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연립하셔야 되는 거고요. 넘기고 넘겨. 그러면 2분의 1의 2의 x 이렇게 쓸게요. 얘는 -8분의 1의 2의 x가 3이 된다는 거고요. 계산하시면 8분의 3의 2의 x가 3이 되고요. 2의 x는 3분의 8이 된다는 거죠. 즉 x는 3이라고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점의 좌표가 3,3을 대입하니까 3,2가 나온다는 거죠. 됐니?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넓이는 갑시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라고 잡고요. 높이는 3,2에서부터 주어진 이 직선까지의 거리라면 된다는 거죠. 10인가? 그래서 제를 해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185번 갑시다. 자, 지훈이가 A가 양수고 B가 양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억. 자, 뒤를 x가 양수일 때 A의 x보다 B의 x가 크면 A의 x분의 1보다 B의 x분의 1이 크다라고 나오네요. B는 자, 이놈에 대하여
A의 X, B의 Y, A의 Y, B의 X. 자, 하나하나 찾아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일단 A하고 B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얘네 감수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감수함수에 대해서 AX하고 BX라는 그래프를 한번 찾아보시면 AX 뭐 하나 그리고 BX 하나 뭔지 모르죠. 일단 그리자. 자, 뭐 어느 게 A고 어느 게 B인지를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야지. 그러면 지금 여기가 밑이 더 큰 상황이다라고 보이죠. 그래서 이쪽 위에 있는 거 얘가 Y는 BX라고 찾아주시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얘가 Y는 AX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헷갈리면 여기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거 생각하면 된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때 X가 음수면이란 얘기는 X를 음수 쪽 여기다 찍어달라는 얘기야. 자, X를 여기다 찍어버리면 이놈의 좌표가 얘가 지금 B라는 그래프에 있는 거지. B라는 그래프. 얘가 BX고요. 여기가 AX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A의 X가 BX보다 큰 게 맞고요. 여기가 1이니까 심지어 1보다 큰 것도 맞다라고 그래프를 그려서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니? 물론 이거 그래프 안 그려도 얘기할 수 있겠지. 감수함수니까 그래프 그려서 얘기하세요. 자, 그 다음 X가 양수일 때 이런 식의 성립한다라고 나왔어. 자, 근데 A가 양수, B가 양수라고만 나왔지 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총 4가지 케이스를 다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케이스냐면 A가 증가함수고 B가 증가함수일 수도 있고요. A가 증가함수고 B가 감소함수일 수도 있고요. A가 감소함수고 B가 증가함수일 수도 있고 A가 감소함수고 B가 감소함수도 있다. 이렇게 4가지 케이스를 사실 다 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얘를 보고 아무런 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자, 그러면 A가 증가하고 B가 증가다라고 한번 해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 증가함수 그리고 나머지 하나 증가함수를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근데 이걸 만족하려면 X가 양수에서, 즉 여기다 내가 X를 찍었을 때 A의 X가 더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 위에 있는 애가 AX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가 증가하고 A가 증가하고 B가 감소야 이렇게. 그럼 얘가 A고 얘가 B야. 자, 그러면 X가 양수일 때 이것도 실제로 만족하는 게 맞지? 그래서 이것도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것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여기도 X를 대입하면 AX가 큰 게 맞습니다. 자, 근데 A가 감소고 B가 증가면 A가 감소고 B가 증가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X를 대입한다 한들 BX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로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답이 될 수 없는 상황이고. 자, 마지막 A가 감소고 B가 감소인 상황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자, 근데 X를 대입해서 A가 위에 있어야 되니까 위에 있는 얘가 X고 아래에 있는 얘가 B라고, 위에 있는 애가 A고 아래에 있는 애를 B라고 잡아버리면 얘도 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4번 케이스에 대해서 저 오른쪽이 맞는지를 체크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X가 양수니까 당연히 X분의 1도 양수겠지? 맞아. 그럼 X분의 1 대충 어디다는 얘기야? 여기 어딘가 있다는 얘기야. 양수 어딘가. 여기든 여기든 상관없어. 이해되세요? 마찬가지로 X분의 1이 양수 어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든 여기든 상관없다고요. 따라옵니까? 자, 이건 답이 될 수 없고요. X분의 1 여기 어딘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오세요. 즉, 제 저식은 틀렸다라는 거죠. A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틀렸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여기 보면 A보다 B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그럼 또 나눠야 되거든? A가 감소고 B가 감소일 수도 있고 A가 감소고 B가 증가할 수도 있고 A가 증가하고 B가 감소일 수는 없겠죠? A가 증가하면 A는 1보다 큰데 0과의 사이니까 그럼 불가능해.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풀어도 되지만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은 이 범위 자체를 양쪽을 A로 나눠서 A분의 B가 1보다 크다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A분의 B 형태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면 선생님은 양쪽을 A의 X랑 B의 X로 나눌게요. A의 X랑 A의 X랑 A의 Y로 나눠야지. 자, 이렇게 나눠볼게. 그럼 지수함수는 어차피 양수니까 부동의 변화는 없겠지? 그러면 이 왼쪽 식은 A의 Y분의 B의 Y가 되니까 이렇게 따라오고요.
오른쪽에 있는 식은 a분의 bx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얘를 그냥 증가함수라고 읽을 수 있겠지? 그럼 증가함수는 얘가 더 크면 성립하죠? 그래서 그냥 아까 이렇게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됐으니까 여기서는 이거 자체를 그냥 a분의 b라는 게 증가함수라는 걸 돌려표현했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넘어가서 193번의 니은티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지울게요. 로그 a의 x-1 플러스 2은 a가 2보다 크면 afA가 4보다 크면 디귿 a 플러스 1이 1과 2, 3이고 b가 2보다 크면 자 이런 걸 물어봤네요. 자 봅시다. 자 그럼 일단 a가 2보다 크다라고 나왔으니까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끔 주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시면 a가 2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점근선 x는 1이 이렇게 있을 거고 증가함수니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일단 주어진 얘가 fx라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a 곱하기 fa가 지금 4보다 큰 걸 물어봤는데 fa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 이 fa는 로그 a에 a-1 플러스 2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봐봐. 자 내가 여기다가 a를 대입하면 a는 a가 2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가 뭐죠? 여기가 2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a를 대입하면 잘라서 자 이렇게 좀 잘라서 봅시다. 여기서 끝냅시다. 자 그래프로 보지 말고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얘를 보면 얘는 y는 로그 ax라는 그래프를 생각하면 증가함수가 이렇게 있거든. 자 그러면 얘는 여기가 1이고 내가 여기다가 지금 a-1을 대입하고 싶다라는 건데 a-1을 대입했을 때 생각해보면 a-를 1보다 크다라고 알고 있지. 즉 a-1이 대충 여기 있는 거야. 1보다 크게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로그 a에 a-1이라는 애는 사실 양수임을 의미하는 거거든. 여기가 a가 있으니까 이걸 대입한 함수값은 양수다. 얘가 사실 양수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지금 문제에서 a가 2보다 크대. 그럼 당연히 이 좌변도 2보다는 크겠지. 그리고 이 우변의 fa를 보면 여기는 2 더하기 양수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얘도 2보다 크겠죠. 그래서 두 개 곱하면 당연히 4보다 크다가 증명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주실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어진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습관적으로 뭘 찍는 게 좋냐면 항상 지나는 점을 찍어서 그리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떤 점을 항상 지나지? a 값의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뭐죠? 2,2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2,2라는 점을 항상 찍는 겁니다. 여기는 2,2라는 여기를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건 FA니까 FA는 여기다가 지금 A를 대입한 거잖아. 근데 A가 2보다 커. 그럼 A가 어디 있다는 얘기야? A는 2보다 큰 여기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2,2가 여기 있으니까 A, FA라는 놈은 이렇게 찍힐 텐데 FA가 2보다 크다라는 게 바로 보인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니은을 사실 쉽게 풀기 위해서 선생님도 지금 안 찍었는데 항상 지나는 점을 찍어버리면 사실은 바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을 찍자 이렇게 됩니다. 내신 때는 이거 그냥 습관화 하시면 돼요. 항상 지나는 점.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놔. 자, 그 다음, 자, 디귿 가봅시다.
a 플러스 1이 뭐 1보다 크고 뭐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왔는데 자 이때 얘가 뭐 얘보다 작냐 이런 걸 물어봤어. 그러면 첫 번째 풀이는 역함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서 푸셔도 될 것 같지만 선생님은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요. 지금은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얘가 뭔지 모르지만 얘를 p라고 잡고요. 얘가 뭔지 모르지만 얘를 한번 q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이 식이 의미하는 건 fp는 a 플러스 1이고 fq는 b고 그리고 p가 q보다 큰지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내가 p를 대입해서 a 플러스 1, q를 대입해서 b가 나오게끔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보면 자 주어진 이 fx를 그립니다. 그러면 점근선이 1이고 이렇게 나올 거야. 그리고 항상 지나는 점 여기 2,1을 찍읍시다. 플러스 1이라고 써있지. 감수함수구나. 자,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서 A가 0과 1 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감수함수가 나와요. 감수함수.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2,2는 항상 지나고 있으니까 2,2가 여기 어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P를 대입해서 A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A 플러스 1은 1과 2 사이거든? 그러면 A 플러스 1을 내가 어디다 찍어야 되냐면 여기 어딘가 찍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1과 2 사이니까 2보다는 아래 있고. 그럼 A 플러스 1을 대입해서 P가 다시 P를 대입해서 A 플러스 1이 나오고 A 플러스 1이 1과 2 사이니까 여기가 A 플러스 1이고 여기가 P가 이렇게 되어줄게요. P를 대입해서 A 플러스 1이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 Q를 대입해서 B야. 근데 B는 2보다 커야 돼. 그러면 FQ는 B인데 그 B가 2보다 크니까 B는 대충 여기 어딘가 잡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그에 따른 Q는 이렇게 따라오니까 이거 Q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오니? 그러면 내가 주어진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지금 P가 Q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틀린 거네요. 됐습니까? 그래프의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이해는 맞고.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197번. 이거 준호 질문이죠? 네. 일단 따라합시다. 네. 그러면 203번 갑시다. 203번. 근데 저희가 푸는데 계산 막혀서 질문 아, 그래? 뒤에 넘어졌죠. 그래요? 일단 받을게요. 네. 자, 203번도 넘어가고 215번 215번 갑시다. 그래프와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 AB 그리고 AB를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 이때 A하고 B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문제가 뭐냐면 주어진 지수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존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yx라는 지점과의 교점 이렇게 떠올린다는 거지. 그럼 일단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뭐 정변선 y는 2분의 3 따라오고 어쨌든 증가함수 나오겠죠. 그럼 내가 이거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려면 우리는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서 당연히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된다. 근데 이 a, b를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라는 얘기는 이 대각선의 길이가 2루트라는 걸 돌려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거 어떤 문제인 것 같아? 길이 나왔어.
그 다음 기울기를 주고 있는 거야. 저거를 대놓고 주지 않고 돌려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기울기하고 길이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럼 내가 좌표를 설정할 때 이 기울기하고 길이를 가지고 좌표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1이니까 얘 대 얘가 1대 1이어야 되고요. 여기가 2루트라는 얘기는 얘가 2고 얘가 2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괜찮니? 그럼 풀이도 똑같아. 똑같이 좌표 설정하자. 자, 내가 A의 좌표를 t, 여기 위에 점이니까 3에 t-a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설정을 하면 여기 있는 이 B좌표는 X축으로 이만큼 가니까 t 플러스 2, Y축으로 이만큼 가니까 3에 t-a 플러스 2분의 7 이렇게 설정이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주어진 얘가 또 똑같아. 여기 위에 점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진 얘를 여기다가 쏙 대입을 해보시면 식 이제 풉니다. 3에 t-a 플러스 2분의 7이 얘가 3에 t-a 플러스 2 플러스 2분의 3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거 넘기고 이거 넘겨서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 2는 얘가 넘어간 거야. 넘겨. 3의 t-a로 묶어버리면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얘가 8의 2에 3의 t-a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건 3의 t-a가 8로 나누니까 4분의 1이다. 여기까지 구할 수 있어. 얘가 4분의 1을 구한 거야.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3의 t-a가 4분의 1이니까 얘가 4분의 1이고요. 자, 그러면 이놈의 y좌표가 2배 더하니까 4분의 15라고 알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마찬가지로 3의 t-a가 4분의 1이니까 얘가 4분의 7이라고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이 t의 좌표까지 구해야 되거든. 이것도 사실 끝난 겁니다. 왜냐면 주어진 이 a, b는 여기 위에 점이죠. 맞나요? 그러면 이 좌표하고 좌표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구해버리면 이 b의 좌표는 4분의 15,15고요. 저 a의 좌표는 4분의 7,7 얘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넘어가서 231번 갑시다. 231번. 아예 x 플러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16의 2에 16k가 0 정수 x가 됩니다. 자, 231번의 별표 좀 풀으시고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완벽하게 풀 수 있게끔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럼 일단 주어진 지수부등식을 풀어달라는 얘기고요. 얘를 보면 일단 아무렇지 않게 치환을 먼저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의 x를 일단 t라고 치환하면 t는 양수라는 범위가 따라와야 된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주어진 얘를 이제 치환한 식으로 바꿔보면 얘가 4t 제곱 마이너스 2배의 k 플러스 16의 t 플러스 16k가 음수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양쪽을 2로 나누자. 그러면 2t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6의 t 플러스 8k가 음수다 이렇게 되고요. 보니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 얘가 t-8 2t-k가 음수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주어진 이 부등식의 범위는 8과 2분의 k 사이인데 8이 큰지 2분의 k가 큰지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답을 낼 때는 답이 두 가지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t가 8보다 크고 2분의 k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2분의 k가 더 작을 수도 있으니까 2분의 k하고 8 사이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x의 개수가 2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x로 바꿉시다. 이걸 만족하는 x의 개수가 2개여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풀고 싶게. 자, 그러면 여기는 얘도 2의 세제곱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보다 큰 상황이고 이거보단 작은 상황인 거야. 근데 당연히 지수부등식을 풀려면 밑을 2로 통일시켜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정수 2개를 만족하려면 3보다는 커야 되는 상황이니까 4랑 5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6은 들어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즉 여기에 오는 이 수 자체가 얘가 2의 여기까지는 들어가서 들어가 있으면 안 돼. 그럼 얘가 2의 5제곱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지. 즉 2분의 k가 2의 5제곱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야. 하지만 2의 6제곱은 들어가 있으면 안 되지. 그럼 2의 6제곱이어도 돼, 안 돼? 되는 거지. 그러니까 2의 6제곱도 2의 6제곱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아 붙어. 됐나요? 그래서 2의 6제곱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k의 범위를 찾으면 k는 2의 6제곱보다 크고 2의 7제곱보다 작거나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됐니? 자, 마찬가지로 똑같아. 자, 여기가 2의 세제곱이야. 자, 그러면 여기를 만족하는 애는 3보다 작은 거 2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2하고 1은 들어가면서 0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네모 자체가 2의 1제곱하고 2의 2제곱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주어진 이 네모는 일단 2의 1제곱보다는 작아야겠지? 그치? 얘가 2분의 k야. 그 다음 2의 0제곱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2의 0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k 번호가 2개가 나온다는 됐습니까? 쉬었다 합시다.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는 이러한 놈의 실근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일단 밑이 통일되어 있는지 보니까 밑이 다르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4분의 x랑 x를 자리 바꿈할 수 있으니까 자리 바꾸면 밑이 사실 똑같이 보여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주어진 얘를 4분의 x에 로그 2의 x 일단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밑은 똑같이 통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이 식이 똑같기 위해선 밑이 똑같으니까 첫 번째로는 지수가 똑같아도 되고요. 얘랑 얘가 똑같아도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리고 지수가 다르지만 밑이 1이라면 둘이 충분히 같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밑이 1인 케이스. 이것도 조사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밑이 1인 케이스를 보면은 이놈은 x가 4여도 되고요. 자, 주어진 얘는 자, 얘를 풀기 위해선 이제 뭐 밑변 한 번씩 씁시다. 로그 x의 로그 2 로그 2분의 로그 x 이렇게 써버릴 수 있고요. 자, 풀어주시면 로그 x를 제곱한 놈이 로그 2를 제곱한 놈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로그 x는 풀마 로그 2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x는 2여도 되고 2분의 1이어도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하니까 답은 2분의 13 이가 답이에요. 2분의 13. 자, 지웁니다. 자, 지우고 241번 갑시다. 241번.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베타. 이때 알파베타가 이렇게 이때 K를 구하라. 자, 봅시다. 자, 일단 이 문제를 본 순간 지수방정식이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로그 2의 x라는 걸 t라고 치환함으로써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성민아, 이 로그를 치환하면은 범위가 어떻게 되죠? 응? t는 양수? 진짜 두드려 맞을래?
로그는 튀어나오는 범위가 없다. t는 모든 실수로 따라온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일단 주어진 얘를 a 플러스 t의 제곱으로 바꿔주시고 얘는 t고 얘는 마이너스 t죠. 시험 먼저 다 합시다. 얘는 3kt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해주시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3kt는 0 이렇게 따라오고요. 정리하면 2t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3k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근데 문제 보니까 이 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야. 그럼 나는 지금 로그 2의 x를 t라고 한 거니까 주어진 이놈의 두 근은 로그 2의 알파, 로그 2의 베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x에다가 알파가 들어간 게 근이면 여기는 x에다가 알파를 들어가면 t에 대한 근은 로그 2 알파, 로그 2 베타가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근과 괴사의 관계에 의해서 두 가지 식을 끄집어낼 수 있고요. 두 근의 합, 로그 2의 알파, 로그 2의 베타는 두 근의 합수니까 2분의 3k-2다. 그 다음 두 근의 곱, 로그 2의 알파 곱하기 로그 2의 베타는 2분의 1이라는 두 가지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근데 문제에서 알파 베타가 2루t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로그 2의 알파 베타고 이 알파 베타가 2루t는 2의 2분의 3제곱이라는 거지. 됐니? 그러면 얘가 2분의 3이 나와야 돼. 결론 3k-2가 3이 되고 k는 3분의 5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247번, 249번 이렇게 하면 끝이네. 자, 247 갑니다. 247. 자, 봅시다. 자, 일단 이 문제를 못 풀었다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부등식을 못 풀어서 못 풀었을 수도 있어. 그럼 내가 일단 지수 부등식하고 뭐 로그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밑을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밑을. 그럼 여기에서 주어진 이거를 밑을 전부 다 2로 통일시켜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밑을 통일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얘를 풀기 위해선 밑이 2인 로그니까 전부 다 밑이 2인 걸로 일단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전부 다 밑이 2인 걸로 일단 아, 여기 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절대값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로그 2의 2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그놈의 전체의 절대값이 로그 2의 a보다 작거나 같다 식을 이렇게 따라오는 거잖아. 맞아? 그럼 절대값이 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를 풀면은 절대값 벗겨버리고 마이너스 로그 2의 a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따라와야죠. 여기까지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일단 주어진 이 식을 풀어주시면 얘는요, 여기에는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꿔버립시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을 풀면 2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이제 이 진수들만 비교하면 되는 거지. 증가함수니까 부동은 변화도 없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양쪽에 2를 곱하고 1을 빼. 그러면 위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x가 작가 나왔고 여기도 2를 곱하고 1을 빼.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 a를 일단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b도 풀어야지. 그럼 얘는 밑이 2인 걸로 보이게 되라. 밑이 2인 거 또는 밑이 선생님 밑이 2인 걸로 할게요. 그럼 주어진 얘는 2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얘는 2에 마이너스 4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풀어주면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 그리고 2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이렇게 따라온다는 것이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증가함수니까 그냥 얘를 풀어버리면 되는 거죠. 위에는 지수만 봐버리면 상관이 없겠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더 넘겨.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따라오고요.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3. 자 결론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7이다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지금 a고요. 얘가 b입니다. 얘가 a고 얘가 b. 자 근데 a하고 b하고 교집합해서 a가 나왔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지민아 얘가 의미하는 건 뭐지? A 교집합 B가 A가 된다는 얘기는 뭐죠? 패스, 은결아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B가 A 안에 있다 땡 A가 B 안에 있다. 교집합하면 큰 게 나와 작은 게 나와 일반적으로. 작은 게 나오지? 그럼 작은 게 A라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 그래서 A가 B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 A가 여기에 포함되어야 된다. 지금 이걸 풀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얘가 여기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거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주어진 이 범위가 이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선 2의 A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건 7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즉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풀어주시면 2의 A 플러스 1이 8보다 작거나 같다. 즉 2의 세제곱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얘는 당연한 거지. 왜냐면 얘가 넘어가면 얘가 마이너스야.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는 항상 0보다는 크니까. 음수보다 항상 클 거란 말이야. 얘는 모든 지수가 나오는 당연한 거야 이번에. 그러면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답은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A 주택 값은 2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249번. 모든 x에 대하여 1 마이너스 로그 k의 x 플러스 4에 1 마이너스 로그 k의 x 플러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거 수상 문제 되잖아. 수상 문제 이거 한번 갈게요. 자 주어진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한 조건 떠올려 보세요. 주어진 이러한 애가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한 조건.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A는 양수여야 된다는 거 먼저 떠올려야 돼. 그래프를 떠올릴 거면 당연히 A의 부호를 먼저 떠올려야 되는데 A가 이렇게 음수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없다는 얘기지. 아래로 뻗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게 먼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A는 양수고 그러면서 이런 그래프도 되고 이런 그래프도 된다는 얘기지. 즉 판별식이 한번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판별식이 한번 작아놨다. 일단 여기 기본이고 이렇게만 하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왜 틀릴까? 저렇게 하면 틀려. 왜 틀리죠? 문제가 2차라고 나오면 그래프를 생각할 때 A는 0이 아닌 거를 생각할 수 있어서 맞거든? 근데 문제에서 2차라는 얘기가 없으면 A가 0인 경우도 따로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거 외에 어떠한 경우가 답될 수 있냐면 A가 0. 자 A가 0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직선이지. 그러면 직선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니? 없어. 직선은 이렇게 생긴 직선은 0보다 항상 아래쪽으로 뻗어있단 말이야. 그럼 B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상수함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Y는 C라는.
이해되세요? 근데 그 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가 하나 생기네.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이것도 풀어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따로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얘를 풀 때는 주어진 얘가 2차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서 2차가 아니게 되는 일단 이런 경우를 먼저 봐야 된다는 얘기야. 로그 K가 1이면 2차가 아니니까. 자 그럼 로그 K가 1이면 이거 0 나오고 0 나오고 얘 양수니까 답이 될 수 있겠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K는 식은 답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은 A가 양수여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A가 양수여야 되고 그리고 짝수 판별식 씁니다. 짝수 판별식 쓰시면 자 로그 K를 T라고 취합합시다. T라고 할게요. 자 그럼 다시 1-t가 양수여야 되고요. 판별식 쓰시면 짝수 판별식 4에 1-t의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C 8에 1-t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를 풀어주시면 t는 1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자 얘는 4로 나눠 이렇게 그리고 1-t로 묶자. 자 1-t로 묶어버리면 얘가 1-t -2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1-t에 여기는 마이너스 1 t가 돼서 보기 좋게 바꿔버리면 t-1 t 플러스 1이 거든요. 그래서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여기에는 등호가 빠져야 된다는 얘기야. 둘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러므로 답은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요. 주어진 t가 로그 k였으니까 k는 얘가 로그 10분의 1 얘가 로그 10이죠. 그래서 k는 10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다. 얘가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까 k가 10도 답이었으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답이겠죠? 따라오세요. 친가? 네. 자 일단 이렇게 후수번 끝냈으니까 오늘 후수번 다 오더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짝수번까지 아마 유형들이 겹칠 거예요. 후수번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후수번 오더 잘 하시고 짝수번도 다음에 과제를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 앞에서부터 천천히 보면 로그 x의 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ax라고 하겠대. 이걸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라고 준 것 같아요. A2랑 A5라는 걸 예를 들어서 준 것 같아요. 그럼 일단 A2라는 거 한번 천천히 해석해보면 A2는 이 x에 2가 들어간 거지, x에. 그러면 로그 2의 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n의 개수. 자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n은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이런 식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가능한 n을 살펴보면 2의 1제곱, 2의 2제곱부터 2의 6제곱까지 되는 30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의 8제곱이 256이거든. 2의 8제곱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8개다라고 해서 a는 8이라고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마찬가지로 a3이라는 걸 살펴보면 a3은 x 대신에 3이 들어가니까 로그 3의 n이 자연수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가능한 n을 살펴보면 3이랑 3의 제곱 27 그리고 81 그리고 243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243까지 됐니? 그래서 5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a라는 함수를 지금 문제에서 f라고 준 거야. 그리고 이러한 집합의 부분 집합을 x라고 줬을 때 여기서 부분 집합은 몇 개 나오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뭐 이 7제곱개 나오겠죠? 맞나요?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저 x를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형태가 1대1 대응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일단 선생님이 2, 3, 4, 5, 6, 7, 8이라는 놈에 대해서 얘네가 각각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볼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일단 P에서 P로 가는 이러한 형태를 한번 봐볼게. 얘네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2를 대입하면 8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2는 8로 간다라고 알고 있어요.
3을 대입하면은 좀 전에 5가 나왔으니까 3은 5를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거든. 자, 4 대입하면 뭐 나올까? A4는 뭘까? 4의 몇 제곱까지 가능한지를 물어봤다라고 규칙할 수 있겠지? 4의 몇 제곱까지 가능해? 4의 4제곱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게 8제곱까지 가능하니까. 그래서 4개다라고 찾으시면 되고요. 자, A5는 자 5의 몇 제곱까지 가능해요? 세제곱, 세제곱이 125야. 그래서 3개 이렇게. 그래서 A6, A7, A8 다 찾는 거야. 그럼 6은 세제곱. 제곱은 36, 세제곱은 216에서 세제곱. 7은 49 곱하기 7. 300 넘어가는 것 같은데? 49 곱하기 7을 하면 343 이렇게 나와서 얘는 7의 제곱까지밖에 안 돼요. 마찬가지로 A8도 8의 제곱까지밖에 안 돼서 2개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잘 봐. 2는 8로 가고 3은 5로 가고 4는 4로 가요. 그 다음 5는 3으로 갑니다. 5는 3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6을 대입하면은 3으로 가고요. 7을 대입하면은 2로 가요. 이렇게 7을 대입하면 2로 가고 8을 대입하면은 똑같이 2로 갑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내가 만약 x라는 놈을 만약 내가 2하고 7이라는 걸 택해버리면 이때 나오는 애가 똑같이 2하고 7이 나와야지만 얘가 1대1이 된다라는 거지. 근데 2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 8이 나오는 상황이지. 맞아? 그 말은 2가 들어가 있으면 8은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즉 2가 있으면 무조건 8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막 집합에서 쓰리스템 문제 풀 때 세트 이런 얘기 했다고. 2하고 8은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야. 세트. 그래서 다시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다. 자, 그럼 이제 문제 어떻게 푸냐? 2가 반드시 들어가면 8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2하고 8은 세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3이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죠. 3일 때 5 나왔고 5일 때 3 나왔다 얘들아. 그럼 3하고 5가 세트가 된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 4를 대입하면 4가 나오거든. 그러면 4는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x가 그냥 4면 여기가 그냥 4가 돼서 1대1 대응이 말이 된다라는 거지. 혼자 존재도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6을 대입하면 2지. 그치? 근데 여기서 6이라는 애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여기서 어떻게 가서 얘가 6이라는 화살을 받을 수가 없다. 얘는 지금 비어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돼? 그 말은 6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6은 애초에 존재가 안 돼. 6은 있으면 안 돼. 7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7이 정역에 있으면 치역도 7이 있어야 되는데 7은 지금 화살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하고 7은 애초에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하고 8이랑 3하고 5랑 4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 상황 속에서 x라는 놈은 지금 이놈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x는 얘네가 세트다. 얘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두 가지. 얘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두 가지. 얘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두 가지. 그래서 이게 세제곱이에요. 근데 공집합은 안 되니까 한 개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일단 여기까지. 선생님 저 이해 안 되는데요? 제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어요. 버리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나올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좀 치사하지 않아요? 이거 뭐 저번 배운 거고 치사한데 학교에서는 안 나오겠지만 모의고사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1대1 대응이려면 6이 정역이면 치역도 6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치역을 6으로 가질 수 있는 x가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될 수 없다는 얘기. 1대1이 역함수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1대1 대응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다 화살이 똑같이 가요.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2하고 6을 생각해보면 2, 8, 6 생각해보면 x에서 x로니까 이 좌우가 똑같아야 되거든. 그럼 2는 8로 가고 8은 2로 가. 그리고 6은 어디로 가? 2로 간다고. 여기 6이 있으면 오른쪽에도 6이 존재하게 되는데 얘가 처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6은 존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넘어갑니다. 95번 갑시다. 95번. 다 하지는 않고 어떻게 한다라고 알려주고 답은 여러분들 낼게요. 자, 로그
2의 na-a제곱과 nb-b제곱이 어떠한 자연수 형태로 같다라고 나와 선생님은 일단 이런 식으로 먼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0 b-a 2분의 n 이걸 만족시키는 n을 구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 얘하고 얘를 본 순간 모양이 같다라고 읽어줘야 돼요. 모양이 같다. 그럼 저 모양 같은 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얘를 nx-x제곱은 k 이놈의 부분이 ab다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이유는 저 모양이 같다라는 거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모양이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nx 플러스 k는 0 이놈의 두 근이 a하고 b가 된다는 얘기고요. 두 근의 합은 n, 두 근의 곱은 k를 가지고 두 근의 차의 형태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이걸 구하는 거야. 또는 쟤를 그냥 두 근의 차 공식, 두 근의 차 공식. 얘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바로 그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두 근의 차 공식 외워주세요. 얘는 절대값 a분의 그냥 얘라고 쓸게요. 이랑 다른 a니라 최고차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루트 t 이거 외워 얘들아. 계속 맨날 활용할 거니까 앞으로도 두 근의 차 공식. 됐니? 자, 그래서 일단 주어진 얘를 이렇게 바꿔버리고요. 여기 있는 이 b-a라는 놈 대신에 얘를 쏙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따라오십니까? 선생님 잘못하고 있네요. 여기가 여기가 빠졌죠? 이렇게 빠졌죠? 그쵸? 다시. 너무 간단하게 생겼다 했다. 자, 그러면 얘는 nx-x제곱은 2k제곱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nx 플러스 2의 k제곱은 0 이놈의 두 근이 ab 이렇게 따라오고요. 두 근의 합 a 더하기 b는 n 두 근의 곱 a는 2의 k 더 나아가서 두 근의 차를 지금 저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야. 얘가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야. 두 근의 차 이거 가지고 이거 구하든 두 근의 차 공식 외우든 그건 상관없다고. 됐니? 자, 그래서 여기를 쏙 대입하는 겁니다. 쏙 대입하세요. 여기는 7이죠? 여기는 n이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구하려는 건 지금 n의 개수를 찾는 거거든.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을 n으로 다 정리할 거야. 일단 루트를 벗기 위해서 양쪽을 제곱합시다. 제곱해. 그리고 n으로 정리하는 거야. 자, 여기부터 갑니다. 자, 얘는요 n 제곱이 2의 k 플러스 2제곱보다 크다라고 정리가 되고요. 자, 오른쪽에는 이 식 정리합니다. 자, 오른쪽에는 이거 정리해보면 n제곱 넘겨. 그러면 4분의 3 n제곱이 2의 k 플러스 이것도 자꾸 나갔다라고 따라오고 n제곱은 3분의 4의 2의 k 플러스 2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3분의 4의 2의 k 플러스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여기 지울게요. 일단 끝이에요. 자, 내가 구하려는 건 자연수 n인데 지금 k도 자연수인 상황이란 말이야. 여기 3개다가 1부터 쭈르륵 대입하는 거야. 자, 그래서 k에 1을 대입해보시면 여기는 8이 나오죠. 자, 여기다 1 대입하면은 얘가 3분의 8, 4, 32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됐니? 그럼 얘가 대충 10점 얼마를 맞지? 그러면 3이라는 애가 존재한다라고 찾는 거예요. 얘는 3이 존재한다. 그 다음 K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하고 가능한 M 찾아주는 문제. 따라오세요. 그래서 아마 웬만한 학급 프린트는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거. 지금부터 많이 봐주셔야지 그때 아무렇지 않게 푸시겠죠. 됐나요? 자, 넘어가서 123번 갑시다. 123번.
선생님도 좋지만 이거 그냥 3스텝에 똑같은 문제 있는데 그 선생님이 푼 거 보세요. 3스텝 푼 거. 아마 그게 자, 123번 갑시다. 100보다 작은 또 자연수 AD.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로그 A의 소수 부분과 로그 B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A, B의 개수를 구해라.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하나의 유형인 거죠, 여러분들. 둘이 더해서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로그 A랑 로그 B를 더해서 정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바꿔 읽어주셔야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뭐 유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저번에 봤던 하나의 유형은 이거죠. 로그 A의 소수랑 로그 B의 소수가 같다. 이렇게 나오면 두 개를 빼면 정수다 이렇게 가는 거고,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라고 나오면 둘이 더하면 정수다 이렇게 가는 하나의 또 유형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걸 푸시면 되고요. 로그 A, B가 정수가 되는 걸 만족하는 지금부터 A, B의 개수를 찾으면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근데 이거를 쓸 때 조심할 게 뭐냐면 단 로그 A와 로그 B가 정수면 안 돼요. 자, 이 말이 뭐냐면 로그 A가 만약 정수가 돼버리면 소수 부분이 0이란 얘기지. 그럼 이놈의 소수 부분이 1일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 경우는 제외를 해줘야 돼. 이 경우를 제외시켜줘야 돼. 즉 A가 이것보다 작으면서 얘가 정수가 되는 1이어도 안 되고요, 10이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B도 마찬가지로 1이어도 안 되고 10이어도 안 됩니다. 얘네가 정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배제시켜주고 푸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려는 거 찾아보자. 자, A가 100보다 작고 B가 100보다 작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A, B라는 놈은 2를 곱한 10의 4제곱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정수가 되려면 이 A, B가 10의 거듭제곱이어야 될 텐데 A, B는 이거보다 작으니까 10의 1제곱 또는 10의 제곱 또는 10의 세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겠니? 그래서 이거 계수 찾는 겁니다. 그럼 A, B가 10이라면 A하고 B는 10의 약수 형태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1,10, 2,5가 되는 거야. 근데 1하고 10은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건 2하고 5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100의 약수 찾는 거예요. 100의 약수. 그럼 1하고 100, 2하고 50 막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그럼 2하고 50. 그리고 또 뭐 있어? 4랑 25 이렇게 있지. 맞니? 그 다음 5랑 20 이렇게 있죠? 그 다음 10이랑 10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안 되죠? 10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찾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거 찾는 거예요. 1000의 약수 찾는 거야. 그럼 1000의 약수를 찾아보시면 2하고 500 이런 거 있는데 지금 A, B가 100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건 또 제외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4하고 125, 225 이렇게 있나요? 아, 250이죠. 이런 거 있는데 얘도 100보다 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8일 때는 125가 있는데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00의 약수 찾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그 다음은 1000의 약수 뭐가 있죠? 1000이라는 애가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지금 선생님이 약수를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갖다 쓴 거야. 그리고 5라는 애도 있을 텐데 5하고 200이니까 이것도 안 되겠고 2하고 5 하나씩이면 10,100인데 이것도 안 되겠고, 그렇지? 그 다음 2의 제곱 곱하기 5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20 이렇게 되는 20. 20일 때 50이면 되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5의 제곱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2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의 제곱. 크게 얘네. 이거 외에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 그러면 40. 40,25 이런 거 얘기해요.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 같은데. 네,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두 개랑 주어진이 네 개를 더하니까 답은 7개가 답이 되고. 할 개가 없는데? 아, 요거 아니죠? 요거는 왜 썼죠? 여기 똑같죠? 2하고 50고 50하고 똑같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세 개랑 이렇게 근데 잠깐만 요거 어떻게 나왔죠? 다르구나. 5하고 50이구나. 2하고 50이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서 6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가 세조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천혜학수를 아마 세기는 까다로울 거예요. 그럼 요거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성인수분해서 하나하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들어온 문제입니다. 작년에 이거 본인 스텝3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게 스텝3에서 빠지고 다른 걸 넣은 거 같아요. 자, 넘어가서 127번 갑시다. 127번 질문이에요. 로그 x의 정수분이 4다. 로그 y의 정수분이 1이다. 이때 로그 y분의 x 로그 x분의 y 이놈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자, 봐봐. 문제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사실 이놈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야. 이놈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를 구하면 된다는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겠니? 자, 그러면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로그 x하고 로그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정수가 4라고 해서 얘를 심하게 4 플러스 뭐 알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수분이 4라는 얘기는 로그 x가 4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수분이 4라는 얘기는. 여기까지 되나요? 그 다음 정수분이 1이라는 얘기는 로그 y라는 놈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구하려는 게 뭐냐면 이놈의 범위를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좀 정리합시다. 자, 주어진 얘는요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y 그리고 로그 y 마이너스 로그 x 이렇게 되거든. 정리해보면 얘하고 얘는 똑같은 놈이지. 마이너스를 하나를 밖으로 빼버리면 마이너스에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y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잘 봐. 얘하고 얘를 가지고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y의 범위를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찾냐 못 찾냐지. 자, 그럼 이런 범위 어떻게 찾지? 그냥 빼면 되니? 아니죠.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놈의 최소값이 와야 되고 최대값이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에 최소가 오려면 얘는 제일 작고 얘는 제일 큰 거를 선택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제일 작은 거 4, 얘는 제일 큰 거 2. 근데 두 개가 동시에 등호가 있어야지만 여기도 등호가 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되니? 동시에 등호가 있어야지만 얘도 등호가 있는 거야. 지금은 등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등호는 붙여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놈의 최소값을 찾아보면 얘일 때랑 얘일 때니까 2다라고 써주면 되고요. 자, 이놈의 최대값 찾아보면 이거는 제일 클 때, 이거는 제일 작을 때 하면 되지. 근데 등호가 동시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도 등호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여기 빼니까 얘가 4다라고 찾아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주어진 이놈의 범위가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라고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놈의 범위는 이걸 제곱한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럼 이걸 제곱하니까 4보다는 크고 이거의 제곱은 16보다는 작다 이렇게 따라와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16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지?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는 뺀 다음에 하나를 더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1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시험 문제가 애초에 별 2개인데 이게 애초에 쉬운 문제가 아니다 얘들아.
별 2개까지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풀어서 사실 내신 때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예요. 쉬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질문이 얼마 없는 이유는 고증이랑 다 겹쳐요. 고증이랑 많이 겹쳐서 그래요. 자, 어쨌든 자료 여기까지. 끝.